이 이야기는 오컬트나 괴담에 들어갈지 어떨지 살짝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달리 말할 곳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서웠던 체험이라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벌써 몇 개월이나 전의 일이라서 서로의 대화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당시 이런 느낌이었다 정도로 생각해내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 여름 친구들과 모였을 때 이렇다 할 일도 없어서 어디 드라이브나 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별다른 목적도 없이 일반 도로만을 이용해 나가노까지 가게 됐다. 멤버는 나, A, B, C 4명. 한가할 때 모이면 대개 이 멤버지만 목적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도 없었고 남자 넷이 추레하게 적당한 관광지에서 밥을 먹고 해가 져서 꽤 어두워졌을 즈음 돌아가게 되었다. 교대로 운전하면서 나가노와 군마현 경계? 조금 전에 아사마산 방면이 어쩌구 하는 간판을 봐서 그 부근이라고 생각된다. 거기를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달리고 있는데 운전하던 A가 조수석에 있던 나한테 뭐가 길이 이상하지 않냐?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거 맞아? 라고 말해왔다. 나는 특별한 거 몰랐는데 듣고 보니 확실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꽤 넓고 깨끗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가는 곳은 도로 폭도 좁아지고 가드레일은 다 녹투성이에다 도로도 여기저기 갈라져 있어 그 갈라져 있는 부분에서 잡초가 자라 있는 곳까지 있다. 왔던 길과는 다른 루트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길이 맞는지 확신은 없지만 내비게이션에는 아주 한참 전부터 계속 외길이 표시되어 있어서 A말로는 중간길로 빠지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따라왔다고 한다. 산속이기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대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30분 정도를 달려도 계속 그런 상태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마주쳐 지나가는 자동차조차 없으니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C가 일단 어디에다 차 좀 세우고 다시 길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말을 꺼낼 무렵 조금 앞쪽에 드라이브인 같은 불빛이 보였다. 주차장에는 대수는 적어도 차가 몇 대 서 있는 게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쩐지 안심되는 기분이 됐다. 이건 다행이다 싶어 그 드라이브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인은 무인 점포 같아서 점원은 없어 보였지만 자판기가 늘어서 있는 건 밖에서 봐도 알았다. 우선 각각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수나 먹을 것을 확보해 오기로 했다. A와 C는 화장실로 향했고 나와 B는 자판기 코너 옆에 있는 휴게실 같은 곳으로 향했다. 휴게실 입구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나는 입구 불빛이 있는 곳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 손바닥보다도 훨씬 큰 나방이 앉아있다. 이런 한여름에 그렇게 큰 나방이라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 나방의 날개 모양이었다. 나방이란 게 눈동자 모양 무늬가 있는 건 자주 있지만 그 나방의 모양은 눈동자 모양은커녕 전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같이 보였다. 특히 눈 부분은 둥글다기보다 진짜 눈 같았다. 우와, 기분 나빠! 생각한 나와 B는 가능한 그 나방을 보지 않도록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생각했더니 그 시점에서 뭔가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야만 했을지 모른다. 안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굉장히 넓은 테이블이 몇 개 늘어서 있었는데 조명은 왠지 어둡고 바닥이나 벽도 미묘하게 지저분하다. 더 안으로는 게임기도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전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끝쪽으로는 TV가 있고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우리 쪽에 등을 돌리고 TV를 보고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껴 B에게 그걸 말하려고 했더니 B가 기쁘다는 듯 소곤대며 야, 저기
웬 여자들 셋이 있어? 가서 말 걸어보자. 하고 나한테 말했다. B가 가르쳐준 방향을 봤더니 분명히 20살 정도 되는 여자애 셋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의자에 앉아있는 게 보였는데 표정을 봤더니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 주변을 힐끗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셋 중 하나가 나와 B를 눈치챈 듯 이쪽으로 걸어왔다. B는 이미 확연히 얼굴에 나올 정도로 기뻐 보였지만 나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당연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여자애는 우리 앞에 오더니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해왔다. 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관동 방면으로 빠지는 길 맞죠?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순간 주저하더니 이 드라이브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휴게실에 들어선 이후 계속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던 나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살짝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B가 작은 목소리로 야, 너 졸라 잘한다? 하고 희죽거리면서 내게 말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살짝 열이 받아 무시하기로 했다. 솔직히 나도 살짝 두근대지 않았던 건 아니어도 그것보다도 위화감과 불안감 쪽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그녀들도 우리처럼 차를 달리고 있었더니 점점 길이 안 좋아지면서 좁은 길로 변했고 불안해져서 이 드라이브인에 잠시 차를 세우고 길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휴게실에 들어온 시점에서 뭔가 여기저기서 위화감을 느껴 무서워지는 바람에 어떡할까 서로 의논하던 중 나와 B가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말을 걸어온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B는 뭔가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나한테 맡기려는 것처럼 말했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내심 엄청 불안해서 그렇게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상황 설명을 마쳤을 즈음 여자애들 중 하나가 그리고 저기 TV 앞에 있는 사람 말인데요. 하고 말을 꺼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아까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살짝 멀리 있어서 슬쩍 봤을 때는 몰랐는데 TV와 테이블 그리고 그 사람의 크기의 비율이 분명히 이상했다. 조금 멀리 있는데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너무 컸다. 아마 일어서면 3, 4m는 좋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크다. 거기선 분위기를 읽은 B도 너무 크잖아. 저거 뭐야?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 여자애는 그리고 저 스티커 사진기 말이에요. 라고 해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들어올 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긴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다리가 그 골동품 같은 스티커 사진기를 두른 커튼 아래로 보였다. 그 애가 말하기로는 그 여자는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쭉 혼자 거기에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듣고 보니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에어컨이나 뭔가의 기계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자 소곤소곤하며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소리같이 들려왔다. 어디서 말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여기는 뭔가 이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5명이 나누고 있자 휴게실과 자판기 코너 사이에 있는 문이 열리고 A와 C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를 보더니 C가 너희들 뭔 헌팅 하냐? 라며 기가 막힌다는 듯 말하더니 그것보다 잠깐 여기로 와봐. 이상한 게 있어. 하고 정색하면서 말해왔다. A도 장난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나와 B가 이상한 거라니?
묻자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자판기 코너로 와봐. 라고 한다. 이쪽도 이상한 일투성이었던 우리는 A와 C에게 여기도 뭔가 이상한 일투성이야 하며 여자애들까지 데리고 자판기 코너로 가보기로 했다. 자판기 코너로 들어갔더니 A가 이것 좀 봐봐. 하며 컵으로 커피 등을 파는 자판기를 가리켰다. 그 자판기는 대충 봐서는 드라이브인에서 자주 보이는 액정 화면이 붙어있고 거기에 상품 소개나 광고 등이 나오는 일반 자판기로 보였지만 일반 자판기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다. 액정 화면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영상이 아닌 아무리 봐도 진짜 사람의 입이 있었고 그게 어서 오세요. 같은 말을 떠들고 있었다. C가 봐봐, 이상하잖아. 우린 처음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을 걸거나 자판기를 두들겨 보거나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면서 덧붙이는데 이 입 주변 말이야. 입술에서 바깥쪽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통 액정 화면으로 보이지 않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다. 분명히 이 드라이브인은 뭔가 이상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할까. 우선 A와 C에게 우리 쪽의 사정을 모두 말하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가 됐을 때 휴게실 쪽을 보고 있던 여자애가 잠깐요. 저거. 하며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 어깨를 흔들면서 휴게실 쪽을 가리켰다. 잠깐요. 저거. 하며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 어깨를 흔들면서 휴게실 쪽을 가리켰다. 가리킨 방향을 보고 나 포함 전원이 말을 잃고 말았다. 아까 스티커 사진기 쪽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상반신이 없는 것이었다. 엄밀하게는 하반신의 위쪽 부분이 깔때기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상반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 부분은 막대기인지 끈인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위로 곧게 그냥 뻗어 있었다. 그게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 흔들리면서 우리 쪽으로 향해 온다. 생긴 거로만 봐도 인간은 아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모습에 완전히 사고회로가 정지됐고 패닉이 되어 모두가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자 그 물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대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져갔다. 대체 여기는 뭔가? 당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생각이 따라가질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었다.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자. 그렇게 생각한 우리는 내비게이션대로라면 앞으로 쭉 나가면 군마나 사이타마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여자애들에게 속도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따라오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 주차장 안쪽 숲에서 엄청난 사람의 그림자들이 눈으로 봐도 50-60명 정도는 되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쪽을 향해 오는 게 보였다. 게다가 그림자 말고도 숲 쪽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향해 점프해 돌진해 오더니 우리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충돌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1m 이상 되는 거대한 애벌레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물체로 충돌한 충격으로 트럭 창이 부서지고 애벌레 쪽은 지면에 떨어져 노란 액체 같은 걸 흘리면서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한 마리만이 아니고 적어도 눈에 보이는 범위로도 7-8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몇 마리는 우리 쪽을 향해 오는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우리 차에도 돌진해서 부서질지도 모른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우리는 여자애들에게도 빨리 차에 타라고 지시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그녀들은
주차장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그쪽이 아니야! 차로 도망가라고! 하면서 황급히 쫓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기다리자고요. 하며 주차장 구석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물 같은 작은 건물을 가리켰다. 나는 그녀들이 분명히 패닉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됐으니까 차에 타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넷이서 팔을 끌고 억지로 다시 데리고 왔다. 엄청 가까이까지 온 사람 그림자 집단과 부딪혀오는 거대한 애벌레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그녀들을 차에 태운 뒤 패닉에 빠진 여자애들만으로는 불안했기 때문에 B와 C가 그녀들의 차에 타고 그녀들의 차를 B가 운전해서 드라이브인에서 도망쳐 나왔다. 도로로 나와 뒤를 봤더니 따라오고 있는 여자애들의 차 뒤로 점프하는 애벌레가 보였지만 분명 자동차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지 그러는 동안 보이지 않게 됐다. 그 뒤 1시간 정도를 달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리로 봤을 때 산길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리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아래쪽으로 시가지 불빛이 보여왔다.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타있던 C에게서 여자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어디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이 있는 데서 일단 세우자. 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잠시 가고 있었더니 공원인지 뭔가 시설의 주차장 같은 곳이 나와서 거기서 일단 차를 세우기로 했다. 그런 일을 당했으니 화장실에 우리도 같이 가줄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들은 아마 이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셋이 갔다 올게요. 라더니 서둘러 가버리고 말았다. 뭐 이미 거의 시가지에 가까워진 데다 이젠 괜찮겠지 생각해서 그냥 보낸 후 경찰에 알릴까 어떻게 할까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살짝 기대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셋은 돌아오지 않았다. 10분 정도가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향해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안을 확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건 문제라 혹시나 엇갈린 건 아닌가 싶어 차로 다시 돌아왔지만 차로도 돌아온 기척이 없었다. 이건 좀 위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은 서로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만 차 앞에 남겨두고 A, B, C 셋이 다시 한번 화장실에 찾으러 가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녀들의 차를 봤더니 문이 하나 열려있는 게 보였다. 돌아온 거야? 생각하면서 차 안을 들여다봐도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아까부터 열려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차 안을 봤더니 좌석 부근에 셋 중 누군가의 물건인 듯 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그냥 차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손으로 집어든 순간 땅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게다가 립스틱인지 립밤인지 모를 게 대굴대굴 굴러가고 말았다. 이거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지? 생각하면서 그걸 주워서 뒤를 돌아보자 화장실에 갔던 세 녀석이 돌아오고 있었다. A가 말하기로는 너무 이상해서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분명히 엇갈린 거라 봐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장난 아니게 되어버렸다고 느낀 나는 드라이브인에서 겪은 일을 믿어줄지 어떨지 불안하긴 했어도 그녀들의 일이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교대로 여기저기 찾아도 봤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15분 정도 지나서 경찰이 왔다.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려서 그때까지의 사정을 설명했더니 경찰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차가 어디 있다는 거지? 라는 것. 내가 아니 우리 차 옆에 서 있잖아요 하면서 돌아보고 멍해지고 말았다. 경찰이 올 때까지 분명히 그곳에 있던 그녀들의 차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넷이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원래부터 주차장에는 우리 차밖에 없었다. 수상하다는 듯 우리를 보는 경찰. 꽤나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문득 아까 떨어진 백을 차에 돌려놓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우리 차 지붕에 놔둔 채였다는 걸 생각해냈다. 지붕 위를 봤더니 백은 그대로 있었다. 경찰에게 이게 증거라고 하면서 백을 보여주고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어쨌든 증거품으로 백을 받아가겠지만 이야기 자체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믿을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주소와 연락처를 묻고 나중에 연락할지도 모른다며 그대로 우리를 보내주었다. 그 후 실은 살짝 귀찮게 되었다. 우리가 경찰에게 건네준 백, 수척과 휴대전화로 신원 파악이 됐고 이미 10년 이상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전문대생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면서 의심을 받고 취조를 받았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10년 전이라면 우리는 아직 어린이였다는 것. 우리는 모두 진학으로 인해 이 지방으로 온 것일 뿐 나가너도 군마도 고향도 아니라는 것으로 당연히 실종된 전문대생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의심은 간단히 거치게 됐다. 다만 백을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꼬치꼬치 캐물었다. 경찰 말로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증언했던 드라이브인 같은 건 없다는 것으로 현장 검증도 겸해 경찰차로 왔던 길을 거슬러 가봤는데 그 드라이브인은커녕 정비되지 않았던 거친 길조차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받을 때 보여준 전무대생의 사진은 그 셋 중 한 명인 게 틀림없었다. 백에 대한 것도 있어서 경찰이 다시 부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 외형이 실종 당시인 채라는 게 제일 이상하다는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첫째로는 그녀들은 우리와 같은 루트로 드라이브인에 도착했을 텐데 도착했던 시간도 그다지 시차는 없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 길로 가면서 한 번도 전방에서 차에 미등 같은 걸 본 적이 없다. 꽤 전망도 좋은 장소도 통과했을 텐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녀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의 상황이다.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보통은 갑자기 들어온 모르는 남자 2명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여자애들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 보통은 경계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도망 나왔을 때의 상황. 그때 조립식 건물 안에서 기다리자는 제안을 했던 건 정말 패닉이 됐기 때문이었을까? 원래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셋이 서로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의문도 가지지 않고 곧바로 조립식 건물로 향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건물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바로 눈앞에 자기들의 차가 있는데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지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녀들은 셋이서만 화장실에 가기로 했던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들의 언동에는 수상한 점이 차고 넘친다. 만약 도망 나올 때 그녀들이 말한 대로 그 조립식 건물로 들어가 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들 셋의 언동은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래 우리는 그녀들이 왜 그 산길을 지났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른다.